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진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50만 요정. 시사인 가가지고 150만 요정. 우리도 만들어줘라 100만.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진짜 기획도 너무 훌륭했고 제가 다 우리 패널들인데. 네, 저랑 모르시는 박지훈 분들에서 변호- 저랑 예. 박지훈 변호사랑 김용남 의원이 예. 1차 토론 때 맞아요. 그때 이제 TV를 그러니까 토론회를 보면서 그때 이제 뭐 레드 카드, 옐로 맞아요. 카드도 예. 내고 그러고 이제 평론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르만 아니 저기 우리 장윤선 장로만이라니. 정영진 그 얘기를 내가 뒤에 할게요. 그 얘기를 네. 이준석 때문에 내가 그거 보다가 와가지고 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회 되면 또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예. 끝났어. TV 토론. 너무 힘들어. 근데 힘든데 네. 나는 그날 이제 그거 좀 많이 봐서 섭외가 좀 많이 돌았더라고요. 할 수 있냐인데 네. 사실 다른 일정도 좀 그렇고 네. 너무 좀 시간이 많이 좀 그래 소요가 돼서 좀 힘들어서 네. 다들 거절을 했었는데 네. 안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그걸 내가 봤으면 네. 저는 욕했을 것 같거든요. 스트레스 3차 많이 토론, 받았을 3차 것 같아요. 토론. 예. 그러니까. 너무 3차 토론 저희가 어디서 2차를 봤어요? 했어요. 저희는 한겨레가 원래 한겨레가? 방송이 그때 있어서. 예. 그랬구나. 저희는 2차 때 한 거예요. 우리 그거 좀 찬찬히 다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저희 이게 광고 먼저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 중요하죠. 먼저 소개를 하고 우리가 할 얘기가 오늘 많아가지고 중요하죠.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그리고 쓰고 계시던 폰 그대로 쓰시면서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 보증보험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그동안 없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혜택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바로바로 신고하시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난 현금 별론데 이럴 수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사은품을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혹시 인터넷 바꿀 때 되신 분들 계시면 꼭 이거 참고해서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타임쿡. 요 집 음식이 좋아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임쿡에서 앙금이 꽉 찬 가래떡 인절미 6종 세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전통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명품 앙금 가래떡 인절미, 국내산 햅쌀로 만든 6종 가래떡 인절미인데요. 속까지 꽉 찬 앙금은 마음까지 달콤하게 해드리고요. 6가지 다양한 맛은 6배의 전통 미각을 촉촉하게 해드립니다. 가래떡과 앙금의 환상적인 조합은 정성을 담아서 빚은 전통의 맛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산 햅쌀, 무당, 저염, 앙금을 사용했고요. 무첨가물 재료 그리고 신선한 떡으로만 개별 포장한 특별함이 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네, 쫄깃한 인절미의 만남, 가래떡에 꽉 찬 앙금 지금 맛보시기 바라고요. 백앙금 쑥, 통앙금, 통팥 앙금, 호박 앙금, 흑임자 앙금, 그리고 백앙금 이런 다양한 색다른 식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 달라요? 와우. 전통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 건강한 간식을 찾고 계시는 분, 손님 초대하실 때 이거 접대용으로 뭐가 없다 하실 때 짱입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싶을 때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주얼부터 정성까지 받는 분 기분 좋아지시는 선물로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냉동 보관하셨다가 자연 해동한 후에 전자레인지 찜기를 사용하여서 바로 드실 수 있으십니다. 앙금 가래떡 인절미 6종 진짜 맛있다. 10개 들어있는데요. 한 세트가 11,900원.
그리고 4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유튜브 더보기 링크에서 주문하시거나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맛있어요? 일단 제가 그 가래떡을 좀 좋아해요. 이게 다만 이게 너무 이제 혈당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많이는 못 먹는데 예, 예. 가래떡을 이제 프라이팬에 이렇게 구워서 맞아.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그럼 진짜 맛있지. 이게 지금 그냥 가래떡 그 고소한 그 쫄깃쫄깃한 가래떡 안에 팥 앙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식사 대용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한데요, 이거. 박지훈 변호사님 드시는 거 보고 주문할게요. 맛있어. 저는 사실은 이게 맛없으면 저는 그냥 표를 안 내거든요. 왜 맛있냐 하면 이게 너무 쫄깃쫄깃하고 또 약간씩 차이가 크게 나요. 쑥떡하고 또 인절미도 있고 그냥 가래떡도 있는데 맛이 조금 다른데 아주 쫄깃쫄깃 맛이 있습니다. 진짜 편의점이네. 네. 드시고 싶으신 거 그러니까. 있으시면 제가 다 사드릴게요. 편의점 다 진짜 팔아. 편의점이네. 저희가 이것저것 다 팔고 있습니다. 쑥떡 아예 맛있어. 제가 나중에 스튜디오를 편의점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좋네요. 꺼내 먹으면서 방송하자. 더 좋네요. 아니 그리고 이게 편의점 알바 해야지. 네, 그래서 알바해야지. 제가 이걸 계산할 거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사실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 여러분들께서 댓글창 보시면서 두 분이 워낙 맛있게 드시니까 보시면서 나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먹는 거 보면 정말 이거 사야 되겠다라고 누르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많이 구매하시면 취재 편의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전 투표율이 쫙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5.24%입니다. 와, 전국적으로 엄청 5.24% 돼 있고요. 역시 그 전라남도, 광주가 가장 높은 투표율 그리고 대구가 지금 가장 낮은 투표율을 각각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간 사전 투표인데 두 분은 사전 투표 하십니까? 본 투표 하십니까? 저는 본투표 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일정이 있어가지고 예, 무조건 사전 투표를 했는데 오늘도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마 내일 내일. 할 것 같아요. 내일. 어디서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 어디 있을지 몰라. 어디 있을지 일단은 동선 중에서 가까운 데 찾아서 조금 시간 되는데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정말 편리한 게 특히 관 내보다 관 외가 더 좋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관 내는 줄이 따로 있는데 관 내는 길어요. 어쨌든 근데 관 외는 줄이 짧아가지고 오히려 금방 투표할 수 있어서 어디 다니시다가 바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금방 요즘 그 지금 네이버 지도나 뭐 이런 어플 지도에 깔면 다 나와요. 표기가 다 돼 있어요. 다 나와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서 딱 찾으셔가지고 가면은 관내 투표는 진짜 30분 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요 마치고 일산 쪽에 지금 방송이 조금 있어서 일산서 할 생각이에요. 일산에서? 지금 생각은. 지금? 그 시간이 좀 비어서 네네. 일산에 가서 분위기도 좀 보고 뭐 저 혼자 할 거긴 한데 뭐 같이 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일산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네, 일산에 가서 좀 카톡으로. 분위기 좀 느껴보려고 합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은 이제 사전 투표가 있는 날은 반드시 현장에 스케치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과 내일 양일간 어디에서 사전 투표 스케치할지 모르니까 취재 편의점 만나면 반갑게 제발 피하지 마시고 인터뷰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딱 들이대면 인터뷰는 싫어요. 이게 반갑게 투표 맞이해주시는데. 말이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번에 투표율이 많이 높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 두 가지죠. 좀 대세가 좀 기울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지 않느냐 등등 때문에 투표가 좀 떨어질 거다 하는데 실제로는 내란 종식을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마지막까지 이슈들이 계속 생기는 거 봤을 때는 투표율이 확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과 같거나 그 이상의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네네. 지금 봤을 때는 그 생각도 듭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선관위에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네. 투표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은 86% 이번에 나왔어요. 86. 근데 지난번 대선에서도 86이 나왔죠. 그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번에 박준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이게 너무 이제 일방적일 것 같다라는 느낌들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가 저질 네거티브가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좀 진절머리 나서 안 할 것 같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사전 투표 기준으로는 지금 역대 최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난번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저도 있겠다. 예, 그럴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를 꼭 하셔야 된다. 많은 분들이. 예, 예. 자,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준석.
이준석 후보의 3차 TV 토론 너무나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단 오히려 당원이 좀 늘었다라는 것이고 다만 불편함을 느낀 국민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자료 입수는 오래전에 했고 정제된 질문을 하려고 본인은 노력을 한 것이다. 뭐 이재명 후보의 아들 도박 관련해 과거에 언급한 내용이다.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준석 파문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뭐 그 내용을 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종일 다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 뒤에 이제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부분이 좀 더 문제가 좀 돼 보여요. 사실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았어야 돼요. 계속 토를 달고 있거든요. 아마 자신들의 그 지지자, 뭐 개혁신당이든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표 같은 걸 잃어버릴까봐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더 나락에 빠진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젊은 정치인, 뭐 젊다고 해야 되나 40인데 40살인데 뭐. 저는 정치 생명의 변곡점이 온 것 같아요. 이걸 잘 해결했으면 그래도 그나마 뭐 나쁘지 않게 어떻게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뭔가 계속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9시에 했나요? 네, 기자회견까지. 글쎄요. 그 기자회견 보고 그래요?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거며 자신의 지지자 특히 아주 비슷하게 생각하는 기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부 그 펜콘가요? 그쪽 사람들 정도만 호응하거나 공감하지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공감하거나 호응할 수 없고요. 이런 정치인으로 이제 낙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후보 이준석이 이제 주장해 왔던 게 내가 무슨 성차별자냐 증거를 가져와 봐라. 이거를 네. TV 토론에서도 2차 토론에서도 했었고 예를 들면 뭐 나보고 갈라치기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 가면이 벗겨졌다. 제대로 이제 그 사실관계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했다라는 거고. 네. 압도적 새로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 압도적 해로움이다. 이거를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어제 이제 김민아 이제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를 비롯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셨어요. 압도적 해로움이다. 그게 얼마나 이게 해로운지를 이제 우리가 목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압도적 새로움이라는 얘기보다 최소한의 상식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게 하려고 하면은 지금 제가 저 혼자도 1시간을 지금 비판할 수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이준석이 그동안 견지해왔던 건 뭐냐면 본인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24년 2월 18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은 문명 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향해 왔습니다. 이게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금 올라온 글이거든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네. 1년 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1년 4개월 정도 된 얘기예요. 이건 연좌제 아닌가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장모 윤석열 장모 그때 당 대표일 때 윤석열 장모가 실형 뭐 선고받고 막 이랬을 때 난 연좌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이 했던 지금까지의 얘기하고 다 배치된다. 급하면가 저는 이거를 정치병자라고 얘기를 해서 다른 방송에서도 이준석은 정치병자다? 정치병 이준석을 포함해서 이제 개혁신당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준석 캠프의 사람들이 정치병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치병자라는 거는 모든 거를 다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것도 표가 될지 안 될지 그 대상이 그러면은 이게 무슨 불쾌감을 느낄지 이준석이 지금 인터뷰했던 내용이 그 어제 했던 내용 오늘도 또 했는데 어제 했던 내용이 이게 일부 좀 뭐 뭐라고 했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아니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 표현을 라디오에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거를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TV 토론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준비를 하면은
뭐 많으면 한 이틀 거의 꼬박 준비를 해요. 심지어 상대방 세워놓고 워딩까지 그대로 뱉습니다. 연습하죠. 연습까지 예. 해요. 그럼 이 연습을 이거를 했을 때 그 연습 과정에서 이 워딩을 그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변에 있었던 이 TV 토론 준비했던 사람이 아무도 제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다 정치병자예요. 다 정치병자.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그 인식조차 없는 그 집단들이 지금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예. 보기에는. 아까 예. 지금 뭐 박주민 의원 와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10%인데 저는 이제 본투표에서 투표율이 실제로 얼마나 기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드시 떨어질 거라고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굉장히 리스크가 큰 행동을 한 거다라고 보는데 저는 다 떠나서 박 변호사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직격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쓰리 쿠션으로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해서 권영국 후보의 입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이런 스킬을 쓴 거다. 그러니까 준비된 방법이야. 그래서 저 그 부분을 보면서 준비됐던 거라고. 우발적이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준비된 연습된 권영국한테 물어보면 권영국 당연히 이렇게 답변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방식을 아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시간적 제약이라든지 권영국 후보가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하기 뭐좀 제가 보기에 권영국 후보가 좀 약간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이거 왜 이걸 묻지 여기서 묻지? 정치 외교 안 의도가 본데 뭐야?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오지? 그 얘기도 너무 당황스럽지만 질문을 왜 내한테 하지? 그리고 근데 답은 하긴 해요. 답변 못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기준 우리 갖고 있고 아주 되게 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연결 안 되는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준비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되게 웃었을 거예요. 이거 먹힌다. 먹히면 김문수는 이재명 공격 못하지만 나는 이재명 공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로 갖고 가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캠프에 그 많은 사람도 그런 생각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라고 보거든요. 커뮤니티. 팸코로 알려진 커뮤니티. 거기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 일이 일어나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제가 과연 이게 뭐 왜 이런 질문을 하며 왜 이걸 해도 되느냐 물어보니까 애들이 신이 났어요. 아 역시 이준석이다. 저걸 던지네. 그 글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빠져든 것 같아요. 모든 개혁신당의 이준석을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도 그렇고 팸코라는 그 커뮤니티를 보면서 막 신났는 거예요. 거기 세계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하면 먹힐 것이다. 이긴다. 막 등등 해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거기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그 다음 해명도 팸코의 어떤 조언 비슷하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 조언이 아닙니다. 걔들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이 아니면 저 사람이 정치하는 게 맞냐, 정치인이 맞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일단 김준일 평론가께 그거 좀 여쭤볼게요. 그 어제 MBC가 분석을 했는데 팸코에서 어떤 게시글이나 이런 게 나오면 얼마 후에 이준석 후보가 그런 발언을 하더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영향을 상당히 주고받는 이런 상황인 거고 김용남 전 의원 그 개혁신당 같이 있었는데 그 팸코를 수시로 이게 들여다보고 보더라 이준석 후보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팸코와 이준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제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속보가 또 나왔는데 이준석 후보는 내 질문에 혐오 없다.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다 법적 대응하겠다. 그리고 뭐 사과해라. 자기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방금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준석에게 사과해라. 나한테 사과해라. 허위 사실 퍼뜨리는 사람들. 인터넷이나 뭐 언론 다. 그래서 FM 코리아의 이제 정치 시사 게시판을 열심히 보는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진짜로. 뭐 그거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항상 보고 있어요, 그냥. 항상.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언론 인터뷰하러 왔을 때 제가 이제 몇 번 마주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원고를 볼 때도 있지만은 그 게시판 보고 있다. 그래서 뭐 볼 수도 있죠. 전 뭐 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의 우호적인 거를 이제 찾아보고 싶은 거. 윤석열이 극우 유튜브 찾아보는 거 똑같고 고성국 TV 보고 뭐 이런 거 보는 거 일종의 똑같은 위로받고 있는. 위로 남들이 다 욕하니까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떡밥들은 누군가 이준석과 반대되는 쪽 그게 뭐 민주당일 수도 있고 뭐 윤석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주면은 이게 다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어떤 뭐 본인이 방송에 나가거나 뭐 연설하거나 이럴 때 활용하는 거는 뭐 모두가 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집단 싱킹, 그룹 싱킹이라고 보통 얘기했죠. 이제 집단 사고의 함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성, 뭐 이를테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종 다양성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네. 그 그룹에서의 평균적인 생각이 만약에 일반적인 국민이라든지 특히 이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게 동떨어져 있으면은 그거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중화를 해서 그리고 혹시 있을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이준석의 정치는 어찌 됐든 뭐 본인이 좀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뺄셈의 정치를 했잖아요. 네.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다 나갔어요. 개혁신당에서 다 나가. 이게 물론 작은 정당의 한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논쟁도 있습니다. 뭐 김용남, 허은하 최근에 이제 뭐 이재명 이제 민주당 지지도 했고 그 전부터 해가지고 정의당에서 온 금태섭, 뭐 류정 해가지고 뭐 그 많은 이제 합작을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준석 일국주의예요, 솔직히. 이제 이재명 일국주의 뭐 비판도 하지만은 이준석 일국주의다. 이거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게 사고가 여기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이게 별 문제가 아니다. 뭐가 됐든 수단만 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뭐든 다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감수성이 자기들끼리 커뮤니티에서 낄낄대고 웃었던 이 감수성이 이준석이 그대로 이거를 가져온 거다. 매우 위험하다 정말로. 네. 매우 위험해요 정말.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창작물이고 없는 일을 만들어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이 나왔고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장남의 글이다. 불편함을 느꼈다면 사과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면 할수록 이준석 후보는 더 수렁에 빠질 겁니다. 사실은 지금이라도 끊어야 되는데 이제 뭐 열차에 올라탄 느낌이에요. 네. 실제로 TV 토론회 이후에 바로 사과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마 본인이 봤을 땐 잘했다고 생각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팬코만 볼 거니까 후보면 잘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후에 탈당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심상치 않으니까 사과를 했는데 아주 어정쩡한 사과, 심심한 사과 그러면서 하지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네. 했고 그러면서 계속 이슈를 이어가는 모양새거든요. 실제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연자지않게 얘기했지만 이 이재명 그 글이 저는 사실인지도 모르겠지만 예.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재명 당사자가 한 글도 아닐 뿐더러 네. 이게 이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근데 계속 끌어가는 거는 본인한테는 더 불리하고 더 나쁘게 작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정치 인생이 저는 크게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 이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서 비판을 하든 뭐 옹호를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옹호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번 대선이 아니라 지난번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이 붙었을 때 이미 나왔던 거예요. 네. 2021년 아니 2022년이 대선이었죠. 그러니까 네. 2021년 12월에 처음에 조선일보가 뭘 썼냐면은 네. 포카 고수라는 커뮤니티에 네. 이재명의 아들 이동훈가요? 그가 이제 이기고 싶다라는 아이디를 쓰는데 예.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 같다라는 예. 거를 조선일보가 처음에 썼고 예. 며칠 뒤에 이제 서울경제에서 불법 안마 시술소로 간 것 같다. 성매매 의혹이 있다. 마사지 후기를 거기다 올려놨다. 예. 이렇게 추정된다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음란한 얘기들 댓글들을 단 것도 있다라는 게 몇몇 언론과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썼어요. 가세연이. 예, 가세연이 거기에 이제 이기고 싶다라는 아이디 말고도 뭐죠 리버의 남김 뭐 이런 아이디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그 표현들은 지금 요 리버의 남김이라는 요 사람이 쓴 걸로 보이는데 뭐 IP가 비슷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추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사실로 다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가세연이 그때 이거를 카리나 사진하고 뭐 이거를 붙여가지고 이 리버에 남긴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쓰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젓가락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젓가락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카리나를 직접 언급한데 이게 이 댓글을 보니까 자기들끼리 뭔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성의 성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게 너무 추잡해가지고 하기 너무 싫은데 자세하게 얘기하지 마. 네, 그러니까 어. 이게 여성의 성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남성의 성기를 얘기해서 성별을 바꿔놨다 지금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연예인에 대해서 그 다른 거에 대해서는 연예인에 대해서 뭐 한 것도 있는데 네. 그래서 너무 결국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예. 너무 짜증이 나는데 이게 팩트를 가지고 또 저한테 시비 거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예. 모르겠습니다. 뭐 고발하네 뭐 고발 뭐 맘대로 하셔도 되는데 짜증이 나. 그래서 이거를 경찰에서 예. 상습 도박하고 음란 이 댓글은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네. 불법 안마는 증거 불충분으로 송치를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요 부분 불법 안마는 일단 증거 불충분이 되고 요거 두 개는 돼가지고 검찰에서 네. 보강조사 수사해라라고 해가지고 그게 기소가 됐다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네. 이게 뭐 대선 후보도 아니고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업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예, 이거 예, 누가 예. 기사를 씁니까 이거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잊혀졌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까지 안 나오다가 어제 오후에 뉴데일리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사가 작년 10월 31일에 500만 원 벌금 확정 판결을 수원지법에서 받았다. 형사 38분 단독에서 받았다라는 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상습 도박하고 음란 이 댓글을 단 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네 가지. 그래서 뭐를 원해 뭐 이를테면 너랑 됐어. 오면은 뭐 이런 상세하게 거, 얘기 안 이런 거 해도 돼. 했는데 예. 거기에 댓글에 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있다. 근데 그게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준석은 뭐 했고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가지고 사실관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이 네. 확정 판결 받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니다 이게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후보자 공격할 수도 후보자의 배우자들가 됐든 뭐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문제 삼는 거는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TV 토론장에서 이게 그러니까 20대의 자의식 과잉 애들이 지들끼리 키보드로 배틀하면서 너 뭐 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소수의 커뮤니티하고 전 국민 5,300만이 다 지켜보는 데에서 자기가 그거를 정제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는 이걸 정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이게 제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친 거다 이거는. 네, 미친 거다. 이준석은 미쳤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간에 네. 뭐그 공소장이나 이게 아마 약식을 정식 재판하지 않아서 약식 명령이 확정된 걸로 보입니다. 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사실 말씀대로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데 그 중에 이제 그거를 캡처했거나 그걸 했던 거를 팸코에서 했던 걸 갖고 와서 이준석이 얘기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말도 다 맞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걸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오히려 본인 자체가 지금 법적 문제될 여지가 많아 보이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 여러 개 고발이 됐죠. 네. 뭐 성적인 표현 부분 때문에 고소도 있고 공직선거법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네. 문제는 그 이슈를 자꾸 이어가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저는 제 말씀은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이 뭐 반응해서 네 말이 맞네 안 맞네 할 것도 아니고 오늘은 사전 투표 기간이고요. 네. 투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이슈를 이어가는 게 뭐 당장은 뭔가 그 떨어질 만한 자기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잡는 효과는 있겠지만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계속 얘기하지만 큰 변곡점이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그만을 해야 된다. 그만하고 정상적인 캠페인을 차라리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저는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진 질문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한 인신공격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 분야 토론을 하는데 그 얘기를 왜 했는가라는 그러니까요. 거고 두 정치 번째는 외교 안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 외교 안보랑 무슨 상관이 아무 상관이 있냐라는 없죠. 것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의도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권영국 후보의 입을 빌어서 이재명 아주 후보를 나쁘죠. 공격하게 하려고 했었다. 저는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비겁한 태도다.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남의 입을 빌려서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론회를 제가 다 봤는데 그 이후에는 안 봤어요. 이 막판에 이 얘기 듣고 그 전에 코끼리 얘기를 했었죠. 코끼리 얘기했죠. 그 준비된 것 같아요. 두 개가. 네. 코끼리는 좀 웃었잖아요. 예. 지들끼리 예. 킥킥 웃었잖아요. 코끼리 키우냐고. 그러고 나온 게 이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들 의도대로라면 권영국 후보가 답변을 하고 권영국 후보랑 이재명 후보랑 붙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거기서 자기 위에서 막 낄낄거리면서 이렇게 지도하거나 아니면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것 같은
본인은 상상을 하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끼리도 이건 준비된 겁니다. 당연히 준비된 겁니다. 네.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준비되고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을 한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또 그 다음 날 천하람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끼리 재밌었지 않냐. 천하람 의원인가요? 이기현 씨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야 이거 먹힐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코끼리 얘기도 저는 안 봤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확인된 건가요? 아니 이재명 후보가 당일날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먹은 것도 아니고 확인된 코끼리 바 같은 소리 없다. 하면 공룡이 있다 그러죠. 그럼 그게 뭔데요? 그게 그러니까요. 토론회 그게 왜 합니까? 몇 년에 그거는? 걸쳐서 이제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말도 그럴 아니, 수 근데- 있다고. 코끼리까지는 뭐 잘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공룡 저는 있다 그러죠, 그래. 뭐 다 떠나서 코끼리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야에 맞는 토론을 해야 되는데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주장을 하면서 논점 이탈을 너무 세게 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이 노림수가 있었겠죠. 이걸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가족 논란으로 만들어서 좀 정치 이슈화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준석?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후보의 입을 빌려서 비판하거나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다른 나랑 비슷한 생각 가진 후보한테 다른 후보의 저 정책은 이런 정책은 이런데 저 후보하고는 뭐 생각이 많이 다르거나 틀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하지는 않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권영국 후보가 왜 당황을 했냐면은 앞뒤 맥락이 없이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이거 이재명 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이름 근거를 했다라고 하면은 판단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은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너희 진보 진영 다 위선자잖아. 맞아요. 그거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를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권영국을 한 거예요. 니네 네. 맨날 페미니즘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그쪽 진영에서 나왔던 거에 대해서는 맨날 침묵하잖아. 너희들 이 위선자 그 나는 얘기를 했어요. 진보 네. 민주진보 예, 진영의 예. 위선을 지적하고 해명하면서 본인이 그 얘기를 증명을 했죠. 하겠다. 어제 저는 이제 예. 그거를 보는 순간 딱 알아차렸어요. 네. 왜 권영국한테? 근데 권영국 후보는 당연하지. 갑자기 네. 무슨 이상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맥락을 모르니까 이제 뒤집어버리면서 이게 뭔 예. 얘기지? 잠깐 그쵸. 프리징 어른이 예. 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하고 싶으면은 이재명한테 직접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고 싶었으면 그리고 만약에 권영국의 이게 의견을 묻고 싶었으면 충분한 정보를 줬어야 돼.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토론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본인은 자기가 뭐 하버드 나고 똑똑하다고 하는데 진짜 야비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네거티브로 재미를 봤다라고 했는데 혀로 흥한 자 혀로 망한다고 예? 딱 지금 그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내세울 만한 외교안보 정책이나 뭐 이런 게 없어서 이런 걸로 물타기를 하려고 했었나라는 사실 생각이 그러면 안 드는데. 되죠. 근데 예. 그럼 좀 정면승부가 안 되는 더더구나 공부를 하고 왔어야 돼요. 예. 공부를 해서 특히 이제 뭐 자기가 보수라고 하더라도 외교 정치 분야에서 해야 될 얘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비전을 하나라도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1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딴 거를 준비해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뭐 볼 때도 계속 느꼈을 거예요. 야, 3차 토론까지 제대로 된 토론이 과연 있었나 얘기도 하면서 특히 김문수나 이준석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하러 저기 나와 있고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게 이준석 같은 상황이 토론을 잘하는 게 아니고 말싸움을 하는 거죠. 저랑 해봐요. 저는 그냥 무조건 이기겠는데 목소리 크게 메르르르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거랑 뭔 상관 예. 뭐 다르지 않나요? 예. 그 자리는 그거 하라고 나온 자리 아니거든요. 예. 정책을 얘기하고 이 정책을 비판을 받고 나는 이렇게 할 거고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좀 외교 한번 들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미국 네. 지금 중국 예, 관련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안 그러니까요. 나와가지고 젓가락이 이 예. 엉뚱한 얘기만 지금 그렇습니다. 나온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이런 생각들을 대선 토론에 저렇게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걸 굉장히 우려했어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인데 이게 국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국제망신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국내에서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또 하버드를 나왔잖아요. 학부긴 하지만 하버드에서 석박사를 한 건 아니지만 학부만 나왔지만 그래도 하버드 출신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하버드 출신들이 저 친구가 어떻게 하나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드디어 기사를 썼어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다이제스트된 내용을 좀 보면 안티 페미니스트 우파 후보인 이 40살의 젊은 정치인이 성추문 탓에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맹렬하게 비판적인 태도로 정치인이 바뀌었고 그동안 젠더 갈라치기로 성난 어떤 남성 청년층 그런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실제로 보수파인 국민의힘의 정권 연장에 큰 장애물이 됐다. 이제 이런 등등의 내용이 나오고요. 관련해서는 급기야 이런 인용도 있어요. TV 토론에서 노골적인 성폭력 관련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광범위한 비판을 한국 사회에서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국제사회로부터도 비난받는 정치인이 됐다. 그리고 일정 정도 대한민국의 어떤 극우 정치인의 상징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개혁 정치의 상징이 되고자 했으나 지난 3차 TV 토론에서 주장했던 바 때문에 종국에는 대한민국 극우의 상징이 돼버렸다. 극우 성폭력 반페미 우파 이렇게 명명되게 됐어요.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라는 후보의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로 가려졌던 게 다 드러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이제 수단화하는 뭐 이런 거 특히 네. 이제 젠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계속 그 문제점이 있다. 뭐가 됐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예전에 했던 이준석의 발언들이나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JTBC의 장름한 여의도라는 정영진 씨가 진행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여성 기자 두 명이 이제 번갈아서 나옵니다. 맞아요. 예. 저도 좀 이따 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때 이준석이 혼자 인터뷰를 나와가지고 맞은편에 있는 여기 여성 기자한테 여자 기자한테 여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의 신체를 훼손하겠다는 말 막 하는 분들한테 이런 거를 얼굴을 보면서 질문을 했었어요 예전에.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그 질문이 언제 의미가 일이에요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영상은 제가 봤고 저도 같이 봤어요. 이제 이게 한 1년 안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장르만 1년 안 됐죠. 장르만. 1년 1년 정도 정도 됐어요. 된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이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 신체 훼손 이런 거를 얼굴을 보면서 너 어떻게 생각해? 이게 제정신입니까? 미친 놈이에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무리 누구 뭐 까고 싶고 뭐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네.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러니까 그거를 상대방의 감정을 기분하는 거예요. 너도 말 못하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말문이 막히잖아. 거봐 이거 그래서 잘못한 이게 모든 거를 수단화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정치인인지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정치인- 목표한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이거 너 기분 나쁘지? 저 사람이 그거 한 거야. 너 비판해야 돼. 라는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상황에 맞는 걸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듣기 싫은 걸 왜 합니까? 그렇죠. 지금 다 그런 예. 갈라치기 방법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프레임 짜는 것도 그래요. 너 이렇잖아? 그러면 내 말이 맞는 거야. 다 이런 거예요. 이게 과연 토론을 잘해서 이런 건가요? 그냥 막 우겨 쌓고 말싸움하는 거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지금 한다는 소리가 내 질문에 혐오가 어디가 있어? 뭐 이런 태도. 다 혐오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혼자서 막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지지 포션이 어느덧 10%가 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리고 이제 앞에도 얘기했지만 대구에서 이제 박주민 의원 연설하는데 네. 막 빨간 차.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막 달려가는데 그냥 차를 엑셀레이터로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실상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를테면 제가 유세 현장 막 취재 다니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후보 연설하려고 하면 와서 막 쌍욕을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상대에 대한 어떤 존중과 배려, 대한민국 사회가 촛불혁명 때만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상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라는 식의 정치가 통용되고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그렇죠. 위험하다. 그게 왜 위험하냐면 저 네. 계속 연결되는 게 20대 남성입니다. 남성들, 여성들 드물기 때문에 20, 30대, 30대도 있나요 모르겠는데 그거랑 지금 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중에 오늘도 지금 돌아와서 막 댓글 쓰는 사람 중에 그 이준석을 신봉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맞다고 그냥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때서? 라고 되는데 기본적인 매너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잃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저 선거 하고 있는데 저기서 차로 밀어 몰아붙이질 않나. 어떤
뭐 이준석 지지자 같은데 제 생각 개혁신당 쪽 같은데 네. 박주민 의원한테 와가지고 뭐 학교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고 이거 아느냐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나 서울대 나왔다는데 계속 깽깽하고 또 돌아섰다고 그러고 네. 그게 지금 단면을 보여주고 이 이번 선거가 끝났을 때도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20대거든요. 이 20대 남성들 과연 우리의 미래인데 사실은 어쩌면 우리 나라를 끌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고 근데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준석이 이렇게 반성 안 하고 계속 자기 뜻을 주장한다면 그 20대들은 더 나락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가 좀 두려워요. 사실 네. 이 선거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넘어가겠지만 이준석을 비롯한 저 20대 중에 아주 골수 뭐 우리 아들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도 20 초반이긴 한데 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더 얘기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제가 여론조사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5월 23일자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때 전체 합계가 이제 이재명 50.5, 김문수 30.3, 뭐 이준석 9.1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러면은 어떤 세대 어떤 성별에서 지지를 받았느냐 20대 전체로 보면은 이재명 30.8 김문수 18.8 이준석 27.9 그래서 이재명 이준석이 비슷하잖아요 약간 네. 그런데 20대 남성 이준석 42.5 이재명 15.5 김문수 20.9 20대 남성의 이제 뭐 보수와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20대 여성에서는 이준석 12.2, 이재명 47.3, 김문수 16.6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네.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지율들을 보면은 사실상 이거는 젠더 갈라치기를 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도 상대적으로 이준석이 남성에서는 25.5 네. 그리고 여성에서는 10.4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뭐 본인이 그쪽에 남성에 주력했으니까 그런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지금 이준석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네. 뭐 이제 내가 틀린 게 뭐가 있냐 나는 그 말을 옮겼을 뿐이고 검증의 차원이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이준석을 지지하는 이 20대 남성 42.5 이 사람들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준석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그런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젠더관이 투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큰일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심각한 이준석이 거예요. 결국 자기 네. 얘기나 이걸 위해서 그 사과를 안 하고 하는 거는 네. 걔들 보고 하는 거, 그 그렇죠. 사람들 보고 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진짜 사람들이 무서워요. 자신을 지지하는 원군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 윤석열이 부정선거 영화 보고 전환길 뭐 이런 사람들이랑 그쵸. 같이 어울리는 거하고 똑같은 패턴인 그런 거예요. 의미에서 그 이준석을 40대 윤석열을 누가 표현을 했죠. 똑같은 권영국 거예요. 후보가. 네. 생각하지 않고 이 옆에 말처럼 경주마처럼 옆을 보지 않고요. 네. 자기 지지자나 그것만 보고 그냥 뛰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번에 근데 본색을 드러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저는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향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 너무 우리 뻔하게 잘 알잖아요. 지난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을 겪으면서 6개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담한 한국 사회 그 현실을 그대로 겪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여하튼 이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이 아주 세게 비판을 해야 그래서 된다. 나는 그게 좀 문제예요. 오늘 그 얘기 좀 계속 하고 네. 싶었는데 연합하고 몇 군데 언론을 제가 기사 보니까 이걸 자꾸 보도 중계하듯이 중계보도. 요렇게 중계보다시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 이런 얘기했는데 그 혐오적이긴 하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런 게 있었나 없었나라고 해가 같이 중립적으로 너무 해버리면 결국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뭐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특히 이제 20대 그 이준석 관계된 사람들이 뭐 맞네라고 생각할까봐 언론의 보도 행태들도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거나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이준석 후보가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로 있다가 쫓겨났잖아요. 이제 네. 그 이후에 어떤 대한민국 보수가 개혁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은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차라리 북한 방송 틀어버리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떤 뭡니까 이제 대구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여기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보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상당히 귀담아 들을 대목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난 3차 토론 때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새로운 보수가 이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위험한 대한민국의 큰 비극이에요, 진짜로. 한쪽은 이제 내란 구구, 한쪽은 젠더 구구. 그래가지고 맞아. 다 구구만 나와 있어 지금. 맞아, 맞아. 예. 이게 이렇게 극단, 보수가 없네. 예, 그러니까 뭐 보수를 이제 포장하거나 가장하거나 이런 건데.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 일반인의 상식에서 제가 이제 간곡하게 진짜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도 고쳐질 리는 없겠지만은 네. 이 내란이 왜 문제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이거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네. 지금 이준석 젓가락 발언 관련해서 사설 중앙일보 이준석의 여성 혐오성 저질 발언 제정신인가 동아일보 어른들 보기도 창피했던 TV 토론 아이들이 볼까 두려웠다 경향신문 이준석의 경악스러운 여혐 폭력 왜 정치하는지 묻는다 한겨레 이준석 온 국민 앞에 언어 성폭력 대선 후보 자격 없다 한국일보 공론장서 저질 성폭력 발언 이준석 국민 모두 이거 말고도 거의 모든 언론들이 다 썼습니다. 다 비판했어요. 예. 예. 그럼 정신 좀 차려라 좀. 이게 지금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모든 보수 언론까지도 다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찰을 해야 돼 성찰을. 그러니까 최소한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진실을 덮으려는 행위에 예, 참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면 돌파한다는 건데 뭐가 정면 돌파인지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허무하게 3차 TV 토론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사전 투표 지금 뭐 진행 중이고 다음 주면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정권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이번에 이어진 지금 막판에 나온 선거 그 여론조사 한번 쭉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KBS부터 시작해서 CBS 그다음에 여론조사 꽃 데일리안 그리고 뉴스원 리얼미터 뭐 아시아투데이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전반적인 경향은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다. 네. 그죠?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했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뭐 소폭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대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뭐 또 다른 변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변수가 오히려 지금 이준석이 던져놓은 네. 구정물이 변수가 된 본인 거예요. 뭐 네. 나머지 사람들한테 두 후보한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네. 요 구도대로 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공표 금지 기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대부분 결론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고 아마 17대 대선 때부터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재명 50, 김문수는 40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40 정도, 이준석 본인은 10을 원했던 것 같고 그 패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특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거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깜깜이 기간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뒤집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심지어는 가장 이제 사람들이 뒤집힐 거라고 매우 희망했던 게 언제였냐면은 2012년 문재인 박근혜 했을 때 그때 막판에 문재인 후보가 맹추격을 해가지고 이게 골든 크로스가 네. 추세선대로 가기만 하면은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뭐 그때 부정선거 음모론이 진보 진영에서도 나오고 막 그랬던 게 못 믿겠는 거예요. 이 추세선대로 가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판에는요 거의 90%가 마음을 정하고 안 바꿔요. 네. 이미 안 바꿔. 그래서 이준석 이것도 불행한 일이지만은 생각보다 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폭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지층 오히려. 결집 현상이 제가 보기엔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이 역대 제3 후보 중에서는 지지층이 나름 단단한 거예요. 그게 젠더 갈라치기의 영향이든 뭐든 예. 옛날에 안철수 후보나 다른 사람보다 단단해요. 그래서 이 그 구도대로 거의 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네. 이 와중에 김문수 후보는 왜 어제 한밤중에 이준석 후보를 만나러 심야에 방문해서 사전 투표 전에 막판 단일화 단판에 그게 더 나섰다. 문제가 김문수 후보 쪽은 이게 캠페인이나 이게 캠페인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걸 할 것 같으면 네. 좀 미리 실무자들끼리 짜놓고 일정을 잡든지
가가지고 문전박대 당했. 제가 문전박대. 문전박대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아니 언론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그럼 그 보도가 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전박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단일화를 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가가지고 했고 오히려 또 문전박대까지 당한 상황이면 김문수 후보조차도 이게 제대로 이 캠페인 자체가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윤상현이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제대로 지금 캠프가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문전박대의 원조는 김문수죠. 저번에 권성동이 찾아갔는데 그 전화번호 원조. 권성동 전화번호에 김문수 장관 쫙 찍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전박대는 뭐 본인도 한 거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대선 이후를 보고 있구나 벌써.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대선 패배의 원인이 이준석이 단일화 안 해줘서 그리고 한동훈이 안 도와줘서 빌드업이 싹 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가 이게 권력욕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그 대선 후보 교체하려고 할 때 봤죠. 봤잖아요. 예. 이게 보니까 그리고 맨날 본인이 당무선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 얘기 맨날 하거든. 그러니까 예. 당대표 뽕이 소위 말하는 이게 있어서 제가 보기엔 대선 이후에 패배하더라도 맞아요. 당권을 잡으려고 할 거고 내 그러면은 책임 아니야. 피해 그러니까 내 책임을 전가할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준석. 그러니까 예. 막판까지 난 이렇게 노력했는데 예. 이준석만 해줬어도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방금 전에 속보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주장 기자회견에 대해서 엄중한 시기에 국가 운명을 좀 고민하시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고민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진짜 국가의 운명, 명운이 걸린 선거 아니겠습니까? 내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뭐 지금 계속 그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만 하더라도 거짓말한 게 확인이 되고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CCTV를 그 세 명 그 인간들이 그 인간입니까 싶어요. 네. 아까 뻔뻔하게 거짓말한 거잖아요. 네. 우리 집무실에는 CCTV 없을 어. 거니까 그 안에서 했던 행동들은 다 속였던 거예요. 딱 걸릴 만한 거. 네. 쪽지 나오면 쪽지가 들어가 있었네요라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아주 비열하고 저질적인 인간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왜 권한대행하면서 이게 봐주려고 했는 게 다 자기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했던 거라는 거에 지금 백일화에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 명뿐만 아니라 정말 중간에 이상했던 일이 많잖아요. 심우정 검찰총장도 네, 그렇죠. 마찬가지고 네. 더 밝혀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지 않나 이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특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굉장히 이제 규명해야 될 진실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거의 뭐 그 빙산의 일각만 나온 거 아니에요? 예. 뭐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1년의 이제 수사를 보면서 우리 한덕수옹 덕수옹께서는 이래서 출마를 길을 쓰고 출마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하려고 이런 했구나. 생각이 딱 들고 예, 뭐 예. 지금 줄줄이 그러니까 CCTV로는 음성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요 거기에 배석하거나 그날 이제 직접 국무위원은 아니더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수사 기간 그치. 수사 되면은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본인은 또 본인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그건 당신은 처벌 안 받으니까 이 권력 정권 끝나는 거 보면은 이제 바로 그게 줄줄이 나올 거다. 특검 가면은 이제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계엄 지시서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몰라요, 안 받았어요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다 나눠주고 회람하고 정독하고 이런 장면이 공복 그대로 잡혀 CCTV를 있는 다 잡혔다는 공복입니다. 거잖아요. 주요 종사자. 예. 최상목이 최상목. 받은 게 8페이지였어. 8번. 넘버링 8. 8번. 1, 2, 3, 4, 5, 6, 7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일단 표지 한 장 빼줄게. 알았어. 2, 3, 4, 5, 6 어디 어디 갔냐고. 갔어? 그렇죠. 걸렸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딱 걸렸다. CCTV에 딱 걸렸다라는 거고. 끝났다. 예,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란의 복판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고 이 투표 관리가 잘 되어서 정말 제발 다음 주에는 새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 막판에 몸살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11시가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투표 잘 하시고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선거가 새 정부 때 만나겠네. 새 정부 때 만나는 거네. 다음 주에 새 정부 때 만나 뵙도록 새 하겠습니다. 정부도 참 다이나믹할 것 같아. 그러니까 초반부터 내란 특검의 뭐에 상당히 다이내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